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민특보단 포럼 국민의힘 당혁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난 마이크도 바로 고쳐듣고, 저는 사실 임시 사회를 포함해서 마이크가 안 나오죠. 괜찮았는데 사실 후보님 오실 점에 마이크가 이렇게 제대로 자리에 와서 오늘 너무너무 행운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가지고 시작합시다. 자, 먼저 정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기는 국민특보단 포럼을 상징하는 정기입니다. 이 정기는 정기 입장을 하는데 정기를 들고 올 분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예비후보인 김준규 상임대표입니다. 우리 지금 시시간 젊은 일꾼 김준규 상임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 국민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 후보님 이어서 가지고 뒤로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니, 우리 지금 후보요. 자, 얼굴 잘 보시고. 그럼 이제 얘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기 소개를 하겠는데, 먼저 오늘은 이제 중요한 예비군만 소개하고, 우리 다른 임원들 분들은 요 행사 끝나고 나서 토론회 할 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술에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김무수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한테 많이 적어왔어요. 우리 김무수 후보님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은 우리의 이 행사 때마다 꼭 찾아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삼성 국회의원을 쓰고 지금도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으로 계신 김선동 의원님 소개합니다. 우리 김선동 의원님은 지난번 대선 선거 때 선거 대책이 정책 지원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영 위원장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마 이제 갑자기 오지 못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의원도 소개했는데 또 그런 이제 일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비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획 선언을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우리 최훈님께서 계획서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찾기 곤란해. 제 기억으로 우리 최훈님께서 안 나고 우리 특보단 포럼에 아마 인천 상임대표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임대표 인천 상임대표에 있는 최훈님께서 계획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끝나요. 존경하는 예비군 국민특보포럼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특보단 포럼 중앙총회로 인천 동부의회의원 최승식입니다.
낙낙수, 낙낙수. 지금부터 대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투표단 포럼은 지구상 203개국 80억 세계 시민을 향해 통일 대한민국 8천만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 5대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사회 운동단체입니다. 국민투표단 포럼은 윤석열 정부 개혁 파국과 정권 교체를 강하면서 깊은 성찰, 국민의 혁명적 혁신을 위한 중도 보수 정치의 역사적 상황을 완성하고 80만 국민의 강원과 투표단이 국회에 붙이기 위해 국민 투표단 포럼 국민의 강혁신 간담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세운 사기들께서 다음 여러분 이제 국민회의에 여러분 자리에서 있어요. 국기에 대한 의미는 단상에 국기가 단상에 국기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은 상상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국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 국민에서 우리에 대한 경제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미 인정이 되는데 사회가 조직으로 연구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방송이 그러면 제가 배우가 하나 둘 셋 넷.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최측에서 합의했지만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약간의 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현장 낭독입니다. 현장 낭독에는 연지랑 김문정, 김근석, 이관숙 사인께서 나와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견자님은 공동상임 대표이고 지금 순천에서 아마 고위공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문정 여성 공동상임 대표이며 김금석님은 강원 공동상임 대표고 이관숙님도 우리 국립과학으로 여성 공동상임 대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헌장이 좀 길어서 네 사람이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김문수 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국민특보단 포럼 현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 2023년, 24년 당대표 선거 승리 주요의 특보단으로서 시대 정치인과 시대과제 지주로서 윤석열 정부 시대착오적 대응 사태 이후 전국 혼란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 세계 5대 강국 통일 대한민국 완성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제 세계적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시민이 진정 존경하는 성숙한 국민문화의 선진국으로서 국헌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특보단 프로는 국가사회 전반에 열려있는 낡은 국가제도를 혁신하면서 성숙한 국민정신문화와 첨단 국가제도를 함께 구축되는 데 선봉이 되겠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은 미래 후손에게 불행을 각인시키는 국가 부채 증가 정책과 국회 다수 폭포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 정치와 분열 정치를 획책하는 데 대하여 엄중한 국민 대응을 선도하면서 성숙한 선진국,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은 시민운동 단체 혁명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 계엄 사태 단호한 종결과 뼈저린 성찰로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의 동골쇄신 천병이 되겠습니다. 중도와는 유연하게 화합하고 진보에게는 타협과 개방, 포용 정신으로 대한민국 통합정치가 성숙한 국가 리더십을 회복하여 세계 시민에게 진정 존경받는 통일 대한민국 완성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은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선봉장이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 견지랑 대표께서 서기의 본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눠 생각해놓고 왜 이렇게 긴가 싶은데 저도 가겠습니다. 자, 또 이런 또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또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런 착각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 상임 대표 누구죠? 공성태 상임 대표의 인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공성태 상임 예, 우리 존경하는 국민특보단 포럼 전국의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빛내주게 찾아오신 내외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역시 날이 한번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국민특보단 포럼 원장을担当하면서 착각을 하는 부분이 더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선거 조직이라는 것은 선거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특보단이 사실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본부의 특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보단 역할을 대신했어요. 원래 대선 때 특보단은
장차관급이나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지난 2022년 대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본부 특보단이 역할을 대신했는데요. 그 하다 보니까 전국의 구성원들이 너무 인맥이 좋고 그리고 또 경력이 좋아서 저도 청년 시절에 한국 JCB를 담당하는 회장 출신입니다만은 저거하고 너무 아까워서 이걸 그냥 그대로 조직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는 우리 국민의 잘못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보단 앞에 국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국민이라는 외침 달하고 국민 특보단 보름으로 지금까지 조선해서 오고요. 그리고 또 필요시에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3개월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저희들이 요청을 거꾸로 받아서 가서 해드렸고 그리고 2023년 김지현 당대표 후보 또 2024년도 한동훈 당대표 후보 때 저희들이 정말 특보단을 해주면서 오늘까지 이래갖고 만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반드시 다니면서 졸업하면은 평생 동문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3년이나 고등학교 4년, 거긴 4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또 소중한 우리나 의리를 가지고 함께하는 그러한 단체로서 발전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소중한 분을 많이 모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주 훌륭하신 대비들입니다. 그런데 다 소개를 하고 좀 굉장히 미안하고요. 중요한 분만 정말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나 지금도 6월 3일날 생각하면 가슴이 뭉뭉하고 아프죠.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의 본회의가 개회가 됐는데요. 어제 아침에 프로 조호영 국회 부의장님을 배웠고 우리 특보단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조호영 그때 당시에 총괄 선대 본부장인데 오늘 꼭 오시기로 했는데 국회 개원되는 바람에 국회 부의장에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동영 최고위도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국회 개원되고 오신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혁신이라는 간담회를 명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비구이만 틀는 대장 프로에서는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여타 당이 됐든 당혁신하고 정치 발전에서 매일 듣는 소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실질이 제가 피부에 느꼈던 세 가지만 인사 말씀으로 가름해서 보고 겸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날 국민의힘이 이렇게 위기를 감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그리고 항상 소통하는데 부족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위기를 잡사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한동훈 당대표 후보 때 제가 총괄 특보단장을 하면서 모 지역에 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역 이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지역 바운다리에서 여의도에서 자주 우리 보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공교육이 지출했습니다. 사장 감사, 이 본부장, 사위이사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의도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가난 한동안 사람은 대충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지출됩니다. 모르니까 뭐뭐한 분이 모릅니다. 그 뭐뭐한 분 누굽니까? 기득권이죠. 국민이죠. 아니면 대통령이 뭐든지 여기도 모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른 말을 하면 공정이 없는 거예요. 그 공정이 없고 그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실세거나 국회의원 배선했거나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딱 폐쇄를 해가지고 자기 힘만 가지고 가면 멋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지 않으면 폐쇄성으로 몰입되고 그게 바로 개방성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국민이 그런 걸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 간담회 때 기억납니까? 저는 그 간담회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말을 보시면 굉장히 불쾌했으면서도 굉장히 또 한편으로 부러웠습니다. 왜? 대통령이
민원은 철저하게 들어주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건이나 혹은 불합리함을 어쩔 수 없지만 민원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가장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기 계신 분은 국정 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떤 그 보도를 했을 때 철저하게 우리 위선에서 부른 적이 있으면 죄송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해줍니까? 저는 20년간 제가 전국 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년. 아이고 이거 대통령보다 나으시네.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에게서는 그걸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 배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특보단의 명단을 보면은 정말로 환영합니다. 경력들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명 받겠죠? 많이 받겠죠? 10명인가 8명인가 받겠죠? 저도 하도 많아서 다 못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당의 당직을 위원장이나 본부장 하면서 그 하부조직 중간계층 국가경제로 말하면 중산층입니다. 거기에 우리 특보단이 거의 못 들어갔어요. 저 개인 감독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배치하는 분이 당시 주요 의원들 갔을 때 가서 저도 감독하고 한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해보니까 한참 못 보세요. 그런데 중앙당의 중간 당직의 당직이 그렇게 자리가 꽉꽉 차 있느냐? 처음 알아봤습니다. 3분의 1도 안 차 있습니다. 특히 중앙위원회. 여러분, 저기 당원 당규의 중앙위원회에 26개 분과가 있는데 1개 분과에 몇 명이 임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당원 당규 외우고 있습니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30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가 없다고 가보면 302명이 임명받을 수 있는 분과위원회에 100명도 안 차면 자리가 없어요. 오늘 조영 대표께서 안 왔습니다만 김문수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 대단합니다. 김기현 당대표로 올라오고 제가 직접 조영 대표 찾아갔어요. 우리 특보단을 만들어준 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모 부서에 좀 넣어주세요. 뭐 이력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실명을 여기 오늘 오신 분 있습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가니까 보장 통해서 그 부서에 보냈어요. 나중에 왜 됐느냐? 한 명도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갔느냐? 택도 아닌 사람들가 있더라고. 이게 바로 국민의 배려 중심. 이렇게 배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대타선을 가지고 자기들이 딱 카르텔 등성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중국 단체 기자에 가지고 남 기자한테 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받지 마. 다 답답해. 그런가. 이러니까 오늘 나는 민주당 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 대통령 후보님 오늘 이 자리에 그 행사 마치고 가시면 꼭 중앙당에 전화를 한번 일반 전화로 한번 꼭 해주십시오. 일반 전화로. 여러분 오늘 저하고 오늘 제가 인사 나눴는데 나가세요.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국민의 중앙당에 전화번호에 인터넷인데 그 전화 한번 해보세요. 통화가 되는가 안 됩니까? 됐구나. 전화하면 몇 번 눌러라 몇 번 눌러라 하면 그 무서워 나오면 안 받아요. 저는 이 경험을 언제 했느냐? 1996년 한국 제20 중앙회장 할 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왜 경험했냐? 여기 우리 제20 선배님 와 계십니다. 한국 제20 중앙회 가면은 직원들이 우리 한국 제20에 배우는 일본 제20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한국 제20 사무기 직원은 일본 제20의 3배 이상의 직원이 많아요. 롤판 직원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중앙회장 좀 들어봐. 네 1년이 끝나고 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중앙회장 보면 또 그래 갖고 우리 월급 받는구나.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어요. 지금 중앙당에, 국민의 중앙당에 당지자들 월급 받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당이 선거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김선동 부부장이 국회의원 나셨고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계셔서 아무 하는 게 아니고 보수 중에서 역대 보수 대통령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능력이 구분하는 분 아닙니까? 이것도 국민이 정치 주의예요. 남
피부는 어디는 당의 지금 납니다 이게.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북에서 제가 경북 오늘 봉화에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전 봉화에서 출퇴근 합니다. 경북 봉화에서 출퇴근해요.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님 원래 고향이 인천이시죠? 제가 두 손을 지금 서울 강서구에 우리 아파트 아들 딸내미 아파트에 있는데요. 저는 봉화에서 출퇴근해요. 근데 경북에서 지금 민주당 표가 몇 표 나오죠? 25% 나옵니다. 23%. 많은 데는 30% 나왔어요 이번에.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경북 사람들이 배신자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몇 프로 나오죠? 8% 많이 나와요. 9% 나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요. 다음이나 다다음 선거인데 경북에서 민주당이 한 30%, 35% 나올 거고 호남에서 7, 8%밖에 안 나온다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정확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문화가 지금 문화가 바로 민주당의 90년대 후반, 2000년 초 문화하고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변했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변화가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변한 데가 언제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입니다. 여러분 백원우 국회의원 이야기 들어봤죠? 백원우 국회의원 재선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가 됐죠? 백원우 전 국회의원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경북 와서 포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경북의 민주당을 모아서 포럼 만들어서 선거 끝나고 아주 작심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 다 공기업 사장, 감사, 사회이사, 공무원 다 보냈어요. 보고하다 갔다 온 사람이 몇이 있어요. 경북에서 각 지역마다 자 경북이 23개 22개 시군인가 23개 시군인데 거기서 각 군마다 시마다 2~3명 혹은 많은 데는 5~6명씩 공기업 사장, 감사, 사회이사 나가면 우리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야 민주당 가면 뭐가 챙겨준다. 민주당 의료에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전수가 나오죠. 우리 국민투표 의리 있는 국민투표가 되자. 이게 지금 국민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인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북에서 왜 25% 투표가 안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날 개업하기 전에 아이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격 자리가 거의 100개 이상, 100개 가까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모두 가니까 그 특정 기간이니까 공격을 많이 나갔더라고. 그런데 공정하지 안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됐습니다. 이제 공격 관리도 없고 정무적 관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순수하게 다시 일어서면서 의리 있는 조직을 갑시다.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라면 같이 한번 주고 자 하겠어요? 예, 그래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러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를 보면 그 열정과 열의가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선 때 저하고 같이 공동특보단장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진정으로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더 경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김문수 후보님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야기 듣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해준답니다. 우리 오늘 얼마나 행복하고 행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김문수 후보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렇게 멀리 오신다고 고생 좀 하십니다. 지금 오늘 홍성태 우리 국민 특보단 포럼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이 지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제가 후보로서 패배하기 위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많이 써주셨는데 승리를 못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점 많은 저를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모이시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나중에 드려야되는데요 말씀드립니다.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한두 가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점이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뭐 밥맛이 졌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귀한 또 많은 보배를 얻을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도 하고 또 힘이 없어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쓴 결과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의 기적,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건국과 또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복, 또 경제발전, 민주화, 그리고 지금 높은 수준의 정보, 또 문화발전, 심지어 이제 AI 이런 부분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는 최첨단 제조, 또 정보통신, 문화 이런 부분에서 훌륭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는 다 가짜 대한민국이다. 진짜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망각이고 망언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또 지금까지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를 기록하고 대한민국을 이룩했는 많은 성취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나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찾아와서 배우고 관광을 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냐, 무엇이 좋으냐, 이거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절망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나라, 또 가난한 나라, 배고픈 나라, 기술이 매우 뒤떨어진 나라, 또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나라, 공정하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를 보다 우리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모범을 어떻게 배울 거냐. 그래서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어떤 나라보다도 더 기적을 기록한 나라가, 근데 기적을 기록한 나라가 전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만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이 또 그걸 찍어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좀 나눠주니까 15만원 준다, 얼마 준다, 이런 걸 나눠주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돈이 누구 돈이고, 우리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셨겠습니다만, 국회에 우리 국민의힘의 조정원 의원이 계산했습니다만, 15만원 나눠주면서 1인당 45만원 빚을 짊어지고
맞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빚은 누가 갚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갚아나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갚아나고 그걸 가지고도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송법도 지금 완전히 바꿔가지고 KBS, MBC 이런 교육방송 방송도 전부 다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일당이 방송을 전부 장악하고 지금 국회만 일당 독재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만 지금 일당 독재가 아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위원장 같은 사람이 국무회의에 나오지도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성이 있었습니까? 이게 진짜고 그전에는 가짜입니까? 저는 지금부터 하는 게 가짜라고 아무나 그리고 법원에도 지금 재판을 5개 받은 사람이 재판을 다 안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재판 받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재판 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많은 범죄가 있는데 5개나 되는 거 다 안 받겠다 그러고 왜 전직 대통령은 다 잡아가고 이게 또 맞느냐? 굉장히 심각한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고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우리 국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지금 주한 미군 주둔비도 더 내놔 트럼프 아주 세게 나옵니다. 관세도 지금 25%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 더 내놔라. 그 굉장한 정도로 좀 하고 트럼프가 이명박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여야 간에 협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 내란법이다, 내란 공조법이다 이래가지고 특검을 하면서 전부 불러대고 다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협치가 됩니까? 자기들은 죄 있는 거 전부 재판 하나도 안 하고 5개 있는 재판 다 수독하고 이 정도는 아무도 안 하는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다 잡아놓고 하면 그게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 겁이 나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 잘못하다면 혹시 또 잡혀갈까 겁이 날까 싶어서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할 말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국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대통령부터 자기들만 챙기지 말고 전직 대통령들도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 거는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다 가짜고 자기만 진짜다. 뭐가 진짜입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건 무엇이 진짜냐? 진짜는 뭐가 진짜냐? 남 돈, 국민 돈 가지고 돈 풀리는 게 진짜냐? 자기는 재판 하나도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불러가지고 지금 당 국민의힘도 전부 해체시키고 의원들 전부 다 불러 제끼고 전직 대통령도 다 잡아가지고 가는 거 이런 게 과연 이게 법치고 이게 과연 정의냐? 저는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 뜻보다 보람이 제대로 좀 잘 말씀도 해주시고 지금까지처럼 다 제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동안 용감하게 씩씩하게 정의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 여기 많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죽겠다 기죽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씩씩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기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죠? 제가 한번 말씀을 구호를 한번 외칠 테니까 같이 한번 해주시죠. 처음에는 자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다음에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선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죽은 나라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청년 김문수는 우리를 보고 친구하지 않고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탄압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불의한 이재명 정권의 행위를 보고 김문수 후보는 앉아서 기다리지만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침묵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갈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 번 더 김문수 후보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또 우리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와주신 그런 분입니다. 김선동 삼선 의원이자 도봉을 당임위원장님의 축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김선동 의원을 맞이해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 특보단 포럼 우리 회원 여러분, 특히 저보다 또 연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어려울 때면 늘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앞장서 주셨고, 늘 당이 있는 곳에 국민 특보단이라는 곳에 계셔서 늘 든든하고 묵직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김문수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짜와 진짜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좋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 당 내에서부터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을 하고 출발을 해야 제대로 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제대로 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성태 위원장님께서 많이 열심히 하셔서 평소에도 제가 제일 출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오면서 오늘까지 몇 번 이렇게 문자와 전화를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문자를 한 8번 주셨고요. 전화를 한 4번 주셨고,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은 우리 홍성태 우리 위원장님처럼 그런 마인드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홍성태 위원장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대선에 패배하고 어떤 축제가 쭉 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당의 혁명적 혁신, 그냥 혁신이 아니고 혁명적 혁신, 그리고 제대로 된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뜻을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다가 소선을 하고 재선에 바로 실패를 했을 때, 제가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고 청소년 단체에 가서 거기서 잠깐 책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메르스 사태가 있어가지고 청소년 활동이 전부 다 1년 내내 공을 치다가 연말쯤 돼가지고 청소년계 사기를 불러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연말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게 누구냐면 아웃사이더라는 랩 가수 아세요? 세상에서, 여기는 잘 모르시는데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고 빠르게 랩을 하는, 그거 아마 실제로 잰다 그러면 아마 아웃사이더 신옥철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마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그 친구한테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그런 히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3가지로 딱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이름이 신옥철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랩을 해야 되는데 시옷 발음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까지 내가 시옷 발음을 피할 것인가, 랩을 잘
작사하는데도 계속 피했답니다. 근데 언제까지 피할 수 없다 해서 일부러 시옷자 들어간 단어, 문장을 일부러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담아서 본인이 세 가지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해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호철의 시호처럼 쉽지 않았다. 시호 라인이 들어가죠. 쉽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정이 식지 않았다. 저는 그때 신호철 래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수화이고 오히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또 해도 되는 도착지까지 4분 걸어가세요. 우리가 쉽지 않은 조용히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쉬지 말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싸워 나간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착지 주변입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하나만 줘도 큰 주제에서 한 말씀만 짧게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위대한 성취와 변함의 역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강의 기적을 기록한 박정희 대통령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해가지고 해내는 것이 우리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집권하고 있을 때, 우리 서울시장에 있을 때, 우리 수도서울 한복판, 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위대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그 한강이 있는 그 수도서울의 위대한 성취와 보람의 역사를 아주 응원하게 기념하는 우리 조용도 하면 안 돼요. 파리가 에펠탑 있지 않습니까? 그 에펠탑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상징합니까? 그리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프랑스를 프라이드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파리에 갔다가 프랑스에 갔다가 에펠탑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경제 유발표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수도서울 한복판에 우리 좌파들이 해외조사 물어보는데 위대한 성취와 보람의 역사, 그 한강에 있는 우리 수도 서울에는 대형 조형물 하나 세워서 세계 공부를 해서 하나 세워놓으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혹시 대한민국 맞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좌파의 꼬임, 우리 잘못된 나라, 태어나서 안 되는 서울시장 김상동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큰 사과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수도서울의 시장이 반드시 그런 에펠탑과 같은 위대한 조형물 하나 만들어서 좌파들을 직상으로 서울시장 김상동 소망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국민포 여러분께서 늘 정말 함께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또 우리 다른 생기고 그걸 반듯하게 세우는 그런 소중한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전선에서도 앞장서주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매일 국민 기뻐다운 프로그램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김순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변경은 지금 그 사단법인 국민예술대 권민기 이사장님께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 그 서예 한 점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민기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서예가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소리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특보단 포럼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서해 가슴이 계셔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자, 후보님 가신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은 프로그램 상에는 이전 촬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가시고 이 정도 계시던만 하더라도 대단히 오래 계신 거예요. 저는 아시잖아요. 후보들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역시 후보님이 후보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촬영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쉽게 생각합니다. 일본 행사를 끝나고 일본 안수치 토론회가 있어요. 안수치 후보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공sek대 대표로서 대응하고 오시면 다음 분들 원래 주최 측에서 계획한 그런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기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밖에는 우리 후보님이 가시다가 사진 촬영한다고 시간이 많이 허비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님하고 이제 단둘이 사진 찍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밖이 우왕좌왕 했고 근데 지금은 조용한 걸 보면 후보님 다 아시는지 아직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자가 이 회의를 이렇게 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후는 지금 어떻게 통승이 할까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태 대표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판단이 여기서 계획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박근 원장하고 이렇게 야, 변호사 빨리 나와라. 그런 그 의사표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강원도에 아주 순수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의문을 제가 3분 정도만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김문수를 원한다. 김문수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강력 추대한다. 자구루면할 시간이 없다. 보수파의 몰락이 어른거린다. 아니 해방 이후 80년 기적의 역사를 선 보수파 부국강대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더니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파는 분열로 망해가고 있다. 아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고 있다. 과히 괴멸 수준이다. 자유 대한민국이 절대 위태롭다. 진보자포들이 야금야금 점령해온 대한민국은 어느 날 주사파의 나라가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보수파들이 압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한 이재명 정권은 총통체제를 넘어서 수령체제를 꿈꾸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내년 지방 권력만 장악하면 명실상부한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에 버금가는 수령 체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를 해야 할 국민의힘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영남 자민령으로 만족하고 이성을 잃은 종이 호랑이로 전략했다. 지금 이 초기 난국을 막을 사람은 정정당당 김문수밖에 없다. 해체 수준의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쇄신할 사람은 청렴결백 김문수다. 먼저 국민이 깨어나야 하고 국민의힘 당내 책임당원으로부터 강력 공감되어야 한다. 보수파의 대동관계를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방댐을 만들어 치명적 이재명 정권의 산사태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싸움에 지면 그동안 우리는 일본은 기적의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 이재명 정권은 생각보다 영리하고 교활하다. 국민의힘은 빨리 정당계를 소집하여 전면을 전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보수파를 단결시키고 강력한 개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장 도덕적이고 보수파의 정체성이 확실한 김문수를 승장으로 새로운 개혁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한골 탈퇴시켜야 한다. 김문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빨리 나오시라. 빨리 나오시라. 춘천대첩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강원 춘천은 김문수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마지막까지 지킬 천병이 될 것이다. 정정당당 김문수 당대표 추대 강원 춘천 시민연대 저희들 아직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특보단도 김문수를 당대표 후보로 추대한다. 그리고 이 의견에 좀 다들 아주 만장일치로 좀 해주시면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 사회공무의 일을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래요. 부정선거가 그러면 아니다 하시는 분 모르겠다. 글쎄 그럼 저는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2018년도부터 사전선거가 시작된 그때부터 계속 부정선거로 우리가 패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무슨 혁신위원이나 당대표 이거 전부 부실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번 홍성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똑같은 특보단 회의 때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그래야지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게 되지 아니면 중앙선관위하고 그거를 그대로 무기한 채로 이렇게 뭐 정책이나 인물을 갖고 우리가 상대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중앙선관위는 여태까지 창설 이래 다른 기관으로도 감사나 감시, 견제를 전혀 받지 않은 이런 기관으로 그런 헌법기관이 있을 수가 없고 선거가 있으면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투명하게 일반에게 공개를 하든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치외법권도 아무도 치지 못하고 선거 내내 과정을 전혀 비공개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선 방법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지금. 그분이 2020년에 부정선거로
졌어요. 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1,000만 표로 졌다고 합니다. 1,000만 표로 졌다고 그러는데 이 1,000만 표라는 숫자가 여러분 이번에 선거 결과 아세요?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000만 표였어요. 990만 표. 김문수 후보가 410만 표. 그래서 그 차이가 580만 표인데 이 숫자는 그 인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입니다. 그 7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뭐 사전투표에서 뭐 1,000만 표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정도 580만 표를 사전투표에서 줬는데 이거는 통계상도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그 정도지. 이거 국제감시단도 그렇고 한국에 방한했었죠. 지금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이번에 또 몰스탄이 된 사람 7월 10일에 한국에 다시 방문해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부정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당에서 한마디 항의를 한다든가 이번 선거는 무효다. 선거는 재선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참정자가 당선이 된 거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선거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가망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2018년은 지금 또 2026년이면은 8년 몇 년 전입니까? 8년 전이죠. 그때는 부정선거로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한 군데 서초구 조은희 정부청장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의회 의원이 민주당이 104명 국민의힘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4명 국민의힘 6명 이런 똑같은 사태가 내년 6월 달에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시도 교육감 완패를 하고 그래서 이런 똑같은 사태로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그 번번이 똑같이 300만 표나 되는 전국의 254개 지역구에서 한 지역구당 10,000표 이상 250만 표 내지 300만 표를 도둑질을 맞아갖고 여기 김선동 의원 계시지만 저희 김선동 의원 지역구에 똑같은 후보에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연속해서 그냥 부정선거로 탈락을 했어요.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당론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나 여론조사의 부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보시면은 언론이나 여론조사 특히 또 한국갤럽이나 리서치 그다음에 뭡니까 리얼미터 이런 언론조사는 전혀 엉터리예요. 그리고 출구조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6시 딱 치고 나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방송 3사 51대 39로 12% 내지 13%로 이재명이 이긴 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일날 누가 이겼습니까? 선거 당일날. 당일날은 김문수 후보가 280만 표가 이겼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걸 그대로 가만 놔둔 게 이제 잘못된 거죠. 언론 시간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에 돈을 엉터리로 만들어갖고
13%, 12% 그렇게 증거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여론조사나 뭐 출구조사 그런 거를 우리가 당 차원에서 업종선거나 있다 거기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 여러분이 다 무기력 중에 빠져갖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능력하게 한 것만큼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와서 국민이 이제 지금 패배했다고 그러는데 이 패배했다는 말은 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20년, 22년, 24년, 25년 계속 뭐 재보궐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그 선거만 끝나면 이제 참패를 했다 국민이. 근데 사실 참패가 아니에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건데 저쪽에서 사기치 뭐죠 이제 민주당이나 그 중앙선관위에서. 도덕만이 보네요. 이걸 당 차원에서 이걸 대응하지 않으면은 저는 가망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 인물을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지금 대통령도 구속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대통령 보고 나가라 들어오라 그럴 계제가 아니죠. 당도 부정선거를 개최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협치에 대해서 탈당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직 대통령을 잘잘못을 묻고 그럴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전부 부정선거라고 그거를 해서 당론을 결정해갖고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거 논할 그럴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전부 온 국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다 일어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희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나 아니면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당론을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나 아니면 그분들 추종하는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만드신 민경호 의원이나 아니면 전직 총리 황교안 총리가 만드신 그런 당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여타 당이 국민을 한심하게 보고 저 당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밤낮 생일을 다 이렇게 저렇게 멀쩡하게 나서고 당권 경쟁이나 하고 그런 공천이나 하고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론은 부정선거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때 6박 9일 동안 목숨을 걸고 사물놀이 공사나 출타의 큰 TV에서 보셨죠? 예, 거기 반장직을 맡고 상행공동단 문화예술위원장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역시 김문수 후보님 5박 6일 동안 전국을 다녔습니다. 다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첫 번째 보신주의, 이기주의, 두 번째 오합지졸, 세 번째 폼생폼사, 네 번째 라떼. 그런 분위기를 제가 5박 6일 동안 다니면서 12년 우리가 다녔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현장을 보면서 이 선거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위에서 젊은 애들이 20대, 30대들이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위에서 열심히 김문수 2번을 연호합니다. 여기서는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 쪽으로 가서 마스크 벗고 안경 벗고 모자 벗고 거기서 열심히
띱니다. 그리고 1번을 찍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제가 목숨을 걸고 5박 6일 동안 다니면서 정말 한심하고 기를 데 없습니다. 아, 이거는 적구나. 부정선거 맞습니다. 그건 두 번째고, 우리는 맨날 당합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죠. 첫 번째는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 당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모두 뒷짐지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문 앉아서 사진 찍기 바쁘고, 저는 국회의원이 오면 저희가 절대 먼저 일어나서 악수 청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은 머슴입니다. 왜 머슴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그런 오합지졸을 보면서 이 국민의힘은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은 모두 책임을 내야 됩니다. 연사를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그러면 국민 정의를 하고 서울까지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왜 김문수 후보님은 저도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유신마력 때 옥고를 찍었습니다. 그때 김문수님을 야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13년 전에 강화문 영화 허ging 문화예술을 설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NGO 서울특별시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작가 얘네들은 문화로 똘똘 뭉칩니다. 예술로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전화로 딱 해결해줘서 내가 뭐 원하면 바로 해결해줍니다. 국민의힘은 알아볼게, 뒷짐지고 너 알아서 해. 이 상황입니다. 제가 5박 6일 동안 다니면서, 김문수 후보님 5박 6일 동안 다니면서, 윤석열 6박 9일 동안 다니면서 느낍니다. 다 사진 찍기 바빠요. 오늘도 여지 없어요. 저 나가지 않았어요. 김문수 후보님 개인적으로 안. 정말 이 국민의힘은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현실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나 때는, 내 옛날에는 이 정신부터 깨져야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머리는 자르면 머리 다시 자랍니다. 목숨을 한 번 버리는 각오로 다시, 여기 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담회, 당혁신, 예, 그리고 홍성태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그 바쁘신 중에 꼭 나와달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왔습니다. 정말 이분의 사신성인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줘놓고 그거조차도 인식 못하고 우리가 패했다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 말들이 다 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도둑 맞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또는 인정 안 하고 왜 그거를 무시하고 패했다는 겁니까? 되면 뭐하니까 국회의원이 3분의 1보다는 탄핵돼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대통령만은 대화서 와요. 지금 탄핵당해요. 제가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운동장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문화, 예술이고 뭐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다 장악당해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장악당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또는 묵인하고 입 닫고 뭘 하자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제대로 판단을 하고 이 부정선거를 못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에 당대표 선거 이것도 중앙선관위에 이사까지 할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국힘당 당사 앞에 가서 중앙선관위에 당대표 선거 이거를 이사까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애절하게 몇 번이나 했는데도 다 무시하고 이사까지 해서 한동훈 뽑고 이준석 뽑고 이렇게 했죠? 그게 다 한통속이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국힘당의 수뇌부 몇몇 꽤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로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간담회니 뭐니 해도 될 리가 없습니다. 벌써 특보단 중심으로 가면 돼. 특보단 아이고 정말 아까 제가 소리 질렀죠. 방법이 있어요. 성숙한 국민의 문화, 성숙하기는요. 버젓이 앞에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 통화를 여기서 계속 통화하고 저 뒤에서는 또 계속 잡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런 특보단 이런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성숙 그 자체입니다. 교양이 없고 기본이 안 돼 있고 뭡니까 이게? 벌써? 너무너무 실망스럽고요. 맞습니다. 소년원을 안 갔다 와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2020년도 4.15 총선 딱 결과 보고요. 아 이거 부정선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챘어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쫙 보니까 아 이거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이게 조작했구나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부정선거 척결을 하는데 추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부정선거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아직 부정선거임을 모르고 또는 알고도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까 손드는 사람 몇 명 안 됐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어떡할 겁니까? 저는 솔직히 국힘당을 탈당했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2주 전인가 다시 재가입을 했어요. 왜?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꼴을 못 보겠다. 도저히 안 된다. 그것만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재가입을 했어요. 어떻게 이준석, 한동훈 같은 사람이 국힘당의 당대표가 됩니까? 말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났고 그 당대표가 온 거를 다 망쳐놔도 다른 국회의원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줄만 서고 있죠?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처참합니다. 네. 국힘당 처참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요? 국민의 힘당이 아니라 국민의 진당, 국민의 암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를 텐데 오늘 제가 김문수 후보 나가시기 전에 그 서해 주면서 제가 옆에 책자 같은 거 뭐 드린 거 있죠. 주는 거 맞죠? 그거 바꾸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아니에요. 그게 오늘 김문수 후보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우리 특보단이 그 한동훈 당대표 특보단 하면서 선거전환제를 되면서 이제 내가 한동훈 당대표한테 제가 왜 특보단을 우리가 몰아가지고 특보단을 했냐면은 저는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특보단을 했었고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정치를 오래 안 해가지고 정치적인 부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맡으면은 부채 의식이 없어서 가감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제가 거꾸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어차피 우리가 뭐 예심하는데 이야기할 때 갑시다. 저는 사실 장동희 국회의원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오세훈 국회의원도 여기 시장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대선 때 특보단장 하니까 우리 멤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그대로 그냥
대선 끝났다고 그냥 아니 난 이전 내모겠다고 우리 그 국민의힘의 문화가 그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면 자기 선거를 열심히 도왔는데도 언제 그랬냐고 싹 닦아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끝내보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그걸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멤버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곧 3개월 후면 바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시장실로 꼭 그런 전화를 했어요. 저 오세훈 시장하고 그 대선 끝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일면식이 없었고 제가 통명성도 없었어요. 그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비서실 전화해가지고 내가 홍성태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오세훈 시장 전화가서 내가 명단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를 했는지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오세훈 시장실로 오라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서울 특보단의 명단을 가지고 가면서 오세훈 시장하고 앉고 옆에 나한테 알았는데 박창두 정부수석이하고 서해 앉아 이야기하는데 저 이에 대해서 사장 너무 이 명단이 아까워서 왔는데 제가 오늘 명단을 건네주고 갈 테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3개월에 꼭 다시 재선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됐으니까 서울시장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좀 이 정권의 힘을 보여줘야겠네. 오세훈 시장 그것을 일단 모르니까 아니 저 공수단장 오늘 처음 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명단 가져왔으니까 특보단장 맡아달래요. 저는 대선 때 한번 고생을 해가지고 좀 저 시되겠습니다. 됩니다고 딱 거절했어요. 하니까 하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계속 전화하고 하루 종일 맡아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당대표 때는 제가 장동혁 그 국회의원하고도 일면식이 없었어요. 거꾸로 찾아가가지고 지금 당이 너무 이래 썩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 특보단 명단을 넘겨주고 가든지 할 테니까 좀 이번에 꼭 한동훈 당대표가 선거를 오래 저 정치를 오래 안 했으니까 부재 의식이 없으니까 진짜로 확 가르치고서 여기까지 전에 장동혁 최고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홍성태 회장님 제가 홍성태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도 홍성태 회장 잘 몰라요. 주변에 알아보니까 회장님 제시하고 이걸 쭉 이야기를 저한테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동훈 법무부장한테 이야기하고 특보단장을 맡기러 갈 테니까 특보단을 맡아달래요. 그래가지고 맡아 제가 한동훈 당대표하고 인맥식도 없이 특보단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내가 거들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끝나고 우리 특보단 좀 모아달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식사를 사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그냥 서울시청실에서 믹스커피 한 잔씩 하면서 고맙다고 손을 다 사가지고 사진 다 찍어주고 그랬어요. 그 단지 시험을 배려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분은 오세훈 시장밖에 없어요. 김기현 당대표 후보 특보단장인데 끝나고 난 뒤에 아마 김기현 당대표는 홍성태가 특보단장 했는 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는 알고 있지만 입 싹 닦아보고 그런 인간들이 무슨 너무 당대표를 해요. 무슨 대통령 후보를 하고 예? 내가 지금 근데 흥분해가지고 뭐 목소리 높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뒤에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국민의힘 당선에서 이렇게 다 메모해가지고 정말 저 남들의 도움을 받고 국민의힘 혁신 건의서를 만들었어요. 한동훈 당대표 보면서 한동훈 당대표한테 본 게 아니에요.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 번호 알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제 이름을 대고 문자 이런 게 많아요. 그걸 그 혁신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고 정부수석한테 보내고 비서실장한테 보내고 한동훈 당대표한테 보내고 이 저 국민의힘에서 좀 그렇듯한 지도부층인 사람 다 보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오늘 뭐 준 게 바로 그겁니다. 또 김문수 장관한테 드린 게 그걸 다시 복사해 줬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나 방금 저 부정선거 이야기 했잖아요. 했는데 저는 사실요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왜 조금만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있어도 선관위에서 그렇게 썼겠느냐 이렇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했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선관위에 지금 채용하는데 부정이 드러났죠. 그렇죠. 이게 있을 법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보는데 난 그래가지고 의심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이 아까 그 혁신 보고서를 줬다 그랬잖아요. 한동훈 당대표하고 주변 분하고 윤석열 대표한테 보냈는데 그 내용이 그 아주 핵심에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상당한 부류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사실은 사실이야.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안 된다. 왜? 대한민국에서 한두 명이 야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한다 그러면 그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우파에서 상당한 뭐 내가 보면 그 작게는 몇십만, 많게는 몇백만 정도가 부정선거에서 의심을 가지고 이게 있다면 이걸 왜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냐 대통령실에서 그걸 정확하게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건 뭔가 결론을 지어가지고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 아닌대로 설득을 시키든지 또 사실은 사실대로 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걸 보고서 핵심이 그 보고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등 내놓아요. 네? 지금도 그래 있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 증거가 있고 아니 내 얘기가 증거 있고 그게 그 얘기하는 게 형을 받고 아니라 살았잖아요. 우리 정권 차원에서 이게 너무 이런 데 대해서 무언가 하고 아까 내가 제가 인사말 할 때 소통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하면서 말씀 같이 자 보세요. 민주당 쪽에 좌파 세력들이 한참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탄핵하고 할 때 뭘 두고 했죠? 촛불 왜 촛불 두고? 촛불 두고 했잖아요. 촛불 변명했잖아요. 그 촛불이 누구 겁니까? 원래 보수의 상징이 촛불이에요. 보수가 뭡니까? 보수의 제일 큰 가치가 뭐죠? 자기 희생이에요. 촛불은 자기 몸을 태우고 빛을 발하잖아요. 그 촛불이 원래 보수의 상징품인데 민주당 그 좌파에 가지고 자기 상징을 우리가 바보예요. 네? 맞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것들이 뭘 다루고 있죠? 나 지금 제10배치 다루고 있어요 지금. 태극기 다루고 있잖아요 태극기. 우리는 태극기고 맨날 저 강화문 해놓고는 우리 국민의힘이 뭐든 야 너 왜 어제 태극기 우리 걸 다 뺏어가다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다 태극기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이든 정권 차원이든 그러니까 맨날 민주당한테 당하지. 지금 걔들 태극기를 쳐가나오다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이거를 대통령이든 당대표, 국민 당대표든 또 대변인이든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나요?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 이야기 맞아요. 지금 문제는 태극기가 민주당 그대로 그랬어요. 맞아요. 이제 태극기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내가 제10배치 뛰고 자고 야, 내가 우리하고 미지도 가냐? 이럴 수도 있다니까. 이 대한민국 국기를 달면은 이래끼리 우리가 맨날 다. 자,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 3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그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옥타브를 조금 올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그 양천구에 살고 있는 조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6대 서울시의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ROTC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가 두 부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윤문식 선배 같은 분은 연기를 했고, 저는 그 연기라는 것은 뭐 아니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밴드로 들어가는 시험을 봐서 오로지 실력으로만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한 부류는 PD나 그 다음에 연출, 감독을 전공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대 서울시의원을 했는데, 여기 지금 두 분이 저를 알고 있어요. 한 분은 그 양천구 목동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저 원주에서 왔는데, 제가 그 대학원을 연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정대학원을 하면서 그쪽에서 우리 특수대학원의 총회장을 하셨고, 저는 정경대학원의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자 화장실 그 법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여자 화장실법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했던 것은 닉네임은, 제가 여기 우리 그 회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제 그 닉네임은 행주입니다. 행주. 보통은 뭐냐면 자기의 그 호를 만들 적에 거창하게 만드는데, 제가 행주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왜 행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행주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후에 저를 갖다가 만나게 된다면, 저 사람 행주야. 내 이름은, 제 이름은 조규성인데도 조규성이라는 이름보다는 행주를 먼저 알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저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너 행주 없이 밥 먹어본 적 있냐? 그것을 딱 식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보면은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행주입니다. 우선은 설거지를 해야 그 고귀한 음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과적인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국힘당은요 웰빙당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남성분들이 제가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어디에 가서 모이게 되면요 그 많은 군인들이 모여요. 군인 출신들이 다 그 병역 의무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30명 내지 50명이 모였는데 해병대 2명 내지 3명만 오게 되면 해병대 출신, 저기 해군 출신인데요. 저 해군 출신이 있어요. 해병대는 해군 출신으로 해가지고 3명만 모이게 되면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내려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마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ROTC 장교 출신인데 저 뒤에 분들도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고 장교가 되려고 그러면 굉장한 과정을 거칩니다. 무슨 ROTC 장교 출신이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건 대학교에서 훈련한 거 그것만 봐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김진조 씨가 넘어와서 그때 아주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아랫도리에는 저 모래주머니를 차고요 1, 2, 3원 부대를 이겨야 된다고 이길 수 있게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휴전선 155마일은 ROTC 장교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TC 장교는 뭐냐 국가가 해준 거라고는 뭐냐면 워크한번에 군복 한 번, 모자 하나를 줘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는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하는데도 다 부모님 운동으로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졸업을 해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그때 겨우 보수를 받으면서 약 2년 3개월 동안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휴전선 155마일이 6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7기가 들어가고 8기가 들어가고 지금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을 ROTC 장교들이 합니다. ROTC 장교의 특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각 대학교, 서울대학서부터 저 제주대학, 강원대학까지 거기에서 다 모인 그 다음에는 학과별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관학교는 그래서 아카데미입니다. 사관학교자 사관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ROTC 장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느냐 하면 제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지금 가정을 해서 어디에 가가지고 보면 북힘당이요. 북힘당에서 모여보면 북힘당 분들이 한 10명, 한 2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3명, 4명만 모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에게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입지적인 이야기를 딱 포인트점을 가지고 그래 또 얘기해봐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항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북힘당은 대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항을 안 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 왜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북힘당이 민주당만큼 예를 들어서 학식이 없거나 예를 들면 실력이 없거나 정치를 모르고 있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유대한민국에 가장 헌신하고 국가에 충성해오는 분들이 북힘당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왔던 것은 뭐냐면 그게 스스로 웬만한 것은 양보하고 웬만한 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방법으로 해서 양보해서 거기서 호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해오던 것이 오늘날 물이 들어가지고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 몇 명 모인 데서 가게 되면 걔네들이 그걸 해가지고 이끌고 나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온 겁니다. 이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는 국힘당의 지구당 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 이번에 싹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고 우리 국힘당 당원들이나 안 그러면 지지자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위원회를 갖다가 종론 취급을 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 속을 들여다보고 나가서는 말이에요. 나가서 민주당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목소리 한 번 내는 거고 저는요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특히 양천에서 오신 우리 동지가 있는데 그분은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서울시의원을 6대에 하면서 3분 촬영을 해가지고 7번을 나갔습니다. 거기서는 여자 화장실서부터 이명박 시장님으로부터 해서 제가 7번 나갑니다. 3분 특집으로만 나가요. 그럼 또 3번 특집을 나가는데 그게요 아침 뉴스를 보게 되면 한 20개, 30개를 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갈 때는요 순번이 있어요. 순번이 5손가락 내지 7 빠지면 7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방송에 나간 게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저는요 여기서 고만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갖다가 공천을 안 한번 오고 나타나네. 그냥 경선을 해줘야 되는데 경선도 안 해주고 조자룡이 헝칼스도 딱 빼버리고 같은 전에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내가 그런 얘기로는 책 잡히는 일을 절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교묘합니다. 절대 그런데 책 잡힐 사람이 아닌데 어찌됐든 그런 건 본 적이 없지만은 동네에서 빌딩 있는 사람이 나를 지키고 공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억울해서 내 아들을 갖다가 제가 이 이야기하는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내 아들 자고 있는데 너 나와서 출마를 해라. 근데 시의원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10개 동입니다. 10개. 시의원은 5개 동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에 시의원이 2명, 그 다음에 국의원이 4명씩 되는 거예요. 8명. 그래서 1선거구, 2선거구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국의원의 경우로는 일에 가번이 있고 나번이 있어요. 그 일은 또 뭐냐 하면은 일에 가번은 가까이 두고 싶은 놈, 아주 이쁜 놈, 농담의 얘기로 자기한테 밥도 잘 사는 사람. 일에 나번은 나가서 죽어도 좋은 놈. 왜 그러냐면 이게 기초의원의 경우로는요 민주당도 한 명, 국힘당도 한 명, 2명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가번 아니고 나번으로 나가면 그건 90% 이상 떨어집니다. 우리 아들은 일에 나번으로 나가서 3번을 당선이 됐습니다. 양천구에서 3번을 당선됐고 의장을 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만두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종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힘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으면요 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우선에는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국힘당이 왜 멸명당이냐 명확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국힘당에는 법조계에 있고 무슨 판사 검사만 하면은 그냥 다 공천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25% 30%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보면 그건 옛날에는 영감님이라고 그랬었어요. 고집했었는
그래가지고 대우를 받고 그렇게 만드는 요즘요 솔직한 예로 그거 다 별 볼일 없어요. 보세요 민주당 그 무슨 뭐 법을 했고 안 했고 법조계 있지도 않던 사람도 뭐냐면 지금 있잖아 법사위원을 해요. 법사위원 해보면 맞아 아무것도 안 해. 법 만드는 것도 그거.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왕에 사랑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당 위원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 싹 가로치울 생각을 하고 솔직한 얘기로 국힘당 어차피 그 150명이 안 넘으면요 뭐 100명이나 99명이나 20명이나 30명이나 어차피 그거 행사 못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번에 준비할 때 확실히 나가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다 정리하도록 우리가 투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벽에 제가 모든 언론을 검색을 해봤어요. 중앙지 다 검색해보고 인터넷 신문도 검색을 해봤는데 후보의 경력이 나옵니다. 뭐 중앙선관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각 신문사마다도 특집난이다. 세상에 김문수 후보가 검사를 대구지검 검사를 했다. 조금 올라가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물론 그 중에 50여 가지를 난해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다른 언론사들은 한 10가지를 요약을 해놨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대검 중앙서부 이과장 그걸 홍보도 써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 일부입니다. 이런 못된 당직자들도 후보의 공당의 후보가 언론사에 제출하는 걸 아마 뭐 홍보파든지 어디든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갈 겁니다. 그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의원이 뭐 결제 라인이 있든지 아니면 세계일보가 그 해당 언론사에 정치부장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사장이 있을 것이고 그 새내기 기자라 해야 되고 다 스크린 검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새벽 3시에 발견하고 당직자 그때가 박대출인가 누가 의원이 무슨 사무총장이 그랬을 거예요. 모든 당직자 의원들에게 전화했더니 아침 9시 15분에 그게 딱 내놨어요. 세상에 이런 당직, 즉 이번 선거는 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당직자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모조리 같은 짓거리를 하니 나는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요. 제가 3차 토론은 마지막일 겁니다. 검사 사칭을 했다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김문수 후보가 그 대응을 보고 있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 사람들이 김민하고 아주 앞서간 사람들이 많아요. 다 티한다고 갖고 있다가 분석을 하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아유 김문수 후보님도 대구지검 검사하셨어요? 중앙지검 검사하시고 대구지검 수비까지 가셨나요? 어떻게 고쳐지지 않았을 경우는 그 상정에 보면은 엄청나게 막아낸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그래서 50가지에 대한 이력이 10가지를 확 줄들어 가는 것이 이거는 진짜 나중에 규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홍당원이든지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라면 잘못하거나 회초리 들어서 매질하고 때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제가 당시적으로는 저희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따위 직구적으로 이거는 제가 어느 뭐 항공사 해당이 갑질을 하다가 검찰하고 출입국까지 조사를 받을 때 직구석이 왜 그만이냐 딱 한마디에 300만 교회를 받는 근무가 있습니다. 직구석이 진짜 오약 지설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지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나라가 범죄 도시가 범죄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이 법이에요.
내려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잘난다는 거예요. 또 국민의힘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모두 다 분가해가지고 집을 차려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국민의 호는 지금 난파 지경에 있어요. 왜냐?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데모하고 나가서 단체를 만들고 피켓 들고 할까야 이재명 정권의 그 행정적인 사법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구속시키는 거 보세요. 인권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무소불위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단 하나 할 수 있는 건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대북 송금에 의해서 제비도표가 지금 고소를 했죠. 그거 하나만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또 부정선거도 맞아요. 저도 지난번 총선 때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선관위 앞에 가서 대모도 많이 했어요. 국회의사당 안에서 대회의실에 그 영화 만드는 거 시사회도 다 참석했고 박지원 변호사, 민경욱 씨, 의원까지 전부 다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성당의 위원장들이 다 대법관들이에요. 다 고소를 했지만 전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90점 넘는 이제 국민의힘과 난파되면 우리 지금 난파되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수가 되살리고 다시 우리 수권을 되찾으려면 김문수 후보를 추대도 좋습니다. 추대는 우리가 추대를 하는 거지만 우리 국회에서 또 법으로서 그게 민주당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전국 회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원 가입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에서 어떠한 법으로 대표를 뽑을지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부정선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홍콩 그랬죠. 대만 지금 넘어가려고 그랬죠. 전부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각국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세력을 물리치고 대한민국도 구제할까 지금 다 머리를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목소리 높이고 부정선거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원 가입이에요. 당원 가입. 그리고 김문수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당대표를 세워가지고 저 이재명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김문수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북한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너무나 잘 알고 전향하여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지금 이 시기 넘치면 또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에 90점이 없잖아요. 지금 뭐 오약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가입 공식적으로 하시고요. 또 추대하는 것도 각 시도시에서 또 하세요. 많이 해서 당에다 올리고 또 이게 또 당대표 또 우리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아시죠? 김문수 후보 대통령이 나왔을 때 선거 전혀 안 좋았습니다.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김문수 후보 여기 이름도 없었어요. 지역구에 다니면서
더 이상해요. 지금 한동훈이를 대통령이라 그래요. 그 카톡에 들어가면.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노작전을 지금 방어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대표 선거하면은 한동훈이한테 못 이겨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5670은 우리가 보수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한테 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하게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이웃에 가서 여기에 계시는 분이 한 분에게 하셔가지고 한 분이 또 10명 하시고 10명 하시고 자꾸 해서 많은 책임감을 찾아야 되거든요. 핸드폰 요금을 나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우리 보수 전 국민이 전부 다 당원을 가입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8월달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말 여러분 가슴이 칠 정도로 여러분 압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면은 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대안이 있지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 대안을 말씀하세요. 싸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잘 하고 있어요. 이재명 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받아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그걸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김문수 대통령 이 자리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 자체에 대한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 무슨 대표가 되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이재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 견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또 당세실을 해야 돼요. 우리 국힘을 전부 지금 청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정말 바꿔야 될 사람이 많아요.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이 또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분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세워서 그분은 지금 우리 당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쇄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국민들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얘기하게 되면은 정치라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당원 가입을 많이 해서 우리가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당대표를 만들자. 또 그분에게 당 쇄신할 수 있게 하고 이재명을 견제해서 이재명이 뭐 하면 사올 수 내 방송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 기다려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국민에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대해서 선거를 하든지 선거를 하든지 해서 우리 당대표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들을 너무나 다 옳은 말씀이 한데 전체로 취합할 때는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자. 그래서 그분이 앞서서 선장이 되고 구심점이 돼서 국민이 함께해서 힘을 내서 타오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게 얘기를 를 위탁하는 순간 김문수 안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중앙선관위에 위탁 관리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늦게 오셨는데 우리 저 윤용호 선생님 안 하실래요? 예, 그래 갖고요. 그러면 자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다뭐 표출하는 끝이 없다는 거죠.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당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김문수 당대표 대통령 후보가 혹시 당대표를 나갔으니 또 다른 후보가 나갔는지 그건 나중에 또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우리 특보단 임원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게 바로 이 국민이 다시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었으면 원동력이 돼서 하는 게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같이 뜻을 모아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심전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억하고 주시고요. 제가 하나의 재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몇 번 바뀐 다음에 우리 국민특보단 소속의 임원들을 당직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제가 어느 무슨 이야기를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문을 할 때 그지 우리 특보단은 챙기주고 안 주고 그건 그다음 문제고 자기 부서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 초선되는 거 가슴 건 자기 부서에 임명장도 못 주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이런 단위가 돼 있습니까? 이런 게 다 개판됐다. 이제 이런 게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올려보셨던 김문수 후보 정말 당대표가 되면 제가 공식적으로 며칠하고 해서 면담자를 가지고 자 이제 당대표가 된다. 또 아니면 고객도에가 또 어떤 후보를 나가지고 한다면 제가 또 같이 우리 중요 인물들 가서 면담을 하고 당신 나와서 내가 부담도 중요한 게 아니라 부담도 다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당 혁신 발전을 위해서 꼭 많이 하겠습니까? 확답 받을 때문에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끝나면은 또 광성도 불분하지 개합니다. 제가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하고 약속시키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사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여기 왔지만 처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많이 왔는데 중간에 처음 시작할 때 붙기도 가서 갑자기 저는 사실 이건 생각지도 않은 거 아닌 게 국민들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문수 의원님 갑자기 일인지 가는 바람에 엉망진창이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분으로 특보다 나날을 이기를 바라면서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